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실종 상태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매력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낀 전남 8개 시군이 영산강 역사문화 조성 사업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자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렴한 요금 등으로 SRT의 승객이 늘어나자 KTX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승객 잡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무인 승차 승객들이 기승을 부려 택시기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선 주자들의 호남행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만 내밀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알맹이는 없습니다. 호남의 지지 없이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역 공약은 실종됐고 그나마 내놓는 것도 재탕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특히 두 야당의 후보들이 뻔질나게 광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향해서 호소하고 말이 부족한 이 문재인,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우리 호남의 정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저희 도전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후보로 세워주신다면 이재명은 호남을 권력의 주인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맹세는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습니다. 공약을 거론하는 경우에도 문화,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세 분야는 광주 전남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해서 제대로 꼭 잘 키우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나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당의 대표로 대선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호남에 최대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서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본선에 가면 호남을 대하는 태도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마저 매력 있는 공약거리를 후보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자체라도 적극 나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발굴해야겠죠. 영산강 유역의 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와 목포, 화순, 담양 등 전남 지역 8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대표들은 수건사업인 영산강 역사문화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넣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운영 주체와 국정 방향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스스로 주체가 돼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 발굴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 등을 확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산강 권역 자치단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호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해양 시대를 맞아 영산강 유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유적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전남 서남부권을 아시아와 교류하는 전초 기지로 육성해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해양 시대 실크로드를 이제 개발을 갖다가 하면서 전 세계 하나의 이제 해양 어떤 문화권으로 이제 통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동북아에 있어서 전초 기지가 또 영산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겨난 지 1000년. 영산강 유역 역사 문화 조성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어등산 리조트가 장학금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장학재단의 정관마저 바꾸려 한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작은 사회공헌도 아까워하는 기업이 트라우마 센터 기부 약속을 지킬지 의심이 간다며 광주시가 명확한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등산 리조트는 골프장을 우선 개장하는 대신 매년 2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광주시에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KTX와 SRT, 두 고속철이 경쟁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이 돼갑니다.
SRT가 약진하자 KTX도 승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용객들 입장에선 싫지 않은 경쟁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또 하나의 고속철인 SRT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석 달 만에 승객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SRT 이용객은 147만 명, KTX는 498만 명이었는데 1년 전에 비해 KTX는 2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용 금액이 10% 저렴한 데다 서울 남쪽과 경기도 동남쪽이 행선지인 이들에게는 짧은 이동 시간이 선택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마케팅 전략으로 10분 빠르게 또 10% 저렴하게 10가지의 새로움이라는 그 서비스 전략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KTX가 다양한 승객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광명역에서 서울 사당역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광주 송정역에서 강남의 중심지인 사당역까지의 접근 시간이 SRT보다 20분 이상 빠르다는 게 코레일 설명입니다. 좌석마다 충전용 콘센트와 USB 포트를 설치했고 와이파이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늘렸습니다. 또 인천공항 승객들을 위해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별로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개발해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RT 개통 이후 파이를 나눠 가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고속철 이용객 전체 파이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철을 이용하는 두 철도 회사가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이용객들이 누리는 혜택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의 택시기사들이 무임승차 승객들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차를 놔두고 뒤쫓아가기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처지를 노린 건데 단지 목포만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5명이 택시에 오릅니다. 3명이 먼저 내린 뒤 1분가량 더 이동하는 승객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는 척하더니 냅다 달아납니다.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차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목포에서 남하까지 받지 못한 요금은 8,2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동료 기사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 들어 목포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범죄는 신고된 것만 5건.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이 달아나더라도 도로에 차량을 두고 쫓아가지 못하는 데다 신고 절차를 밟을 동안 운행을 못하게 돼 대부분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동생 차는 5명이 탔다고 나는 2명이 탔고 우리 친구는 4명이 탔고 그러면 얘들이 자꾸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택시 강도 쉽게 해버려요, 이제 얘들이. 경찰은 확보된 블랙박스 화면과 승하차 동선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쉽게 접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광주에 내일 첫 선을 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쿠마의 무녀에서 숨겨진 심장 모양을 찾아낸 해설자가 심장의 역할을 설명해줍니다. 같이 움직여야죠.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과 웹게임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도 관람객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디어 아트 플랫폼의 대표 공간, 홀로그램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근 뜨는 미디어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임에 반응하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총 7가지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 알록달록 색을 칠해 직접 바다로 보내는 미디어 바다. 소리에 반응하는 바람의 공간 등 오감을 활용하는 콘텐츠로 꾸며졌습니다. 시민들은 미디어 아트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관심이 있는 분야부터 홀로그램, 또 미디어 놀이터 이런 분야부터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 외에도 이인남 작가가 구글과 협업해 만든 VR 체험 전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정보를 모아둔 아카이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주요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광주 전남 지역 28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직무능력 표준제도 등 변화된 채용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취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82살 정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정 씨의 아내는 전날 저녁 외출을 했다 불이 꺼진 뒤 돌아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아내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둔 채 외출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이 헌재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했다며 헌재 탄핵 판결 때까지 탄핵 캠프 등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금남로까지 탄핵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지방의원과 노동자 당원 등은 동네와 자신의 일터에서 투쟁 참여를 호소하는 등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끝난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광주시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구 2.28 민주화운동 57주년 기념식에는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장 등이 참석해 두 지역의 민중항쟁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2.28 민주화운동은 1960년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당의 학생정치 도구화에 항거한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이끈 학생 중심의 민주화운동입니다. 호송하던 지명 수배자를 경찰서에서 놓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53살 A경감과 48살 B경위를 견책하고 24살 C순경을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광주 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보험 사기 혐의 지명 수배자인 45살 윤모 씨를 수갑을 채우지 않고 홀로 화장실에 보내는 등 업무 규정을 어겨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광주시 자문기구인 야구장 재협약 TF팀은 특혜 시비가 일어 재협상 중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기아차 측과 직접 담판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TF팀은 어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광주시와 기아차가 2010년 맺은 야구장 협약은 회계법인 분석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협상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TF의 이 같은 권고와 야구장 손익평가위원장의 중재안 등을 놓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해 3억 4,200만 원을 모금해 후원금 모금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3억 원 넘게 모금해 모금액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 단장을 맡았습니다. 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은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단을 가동하기로 했고 이용섭 전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재정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권을 떠났다가 대선 국면에서 최근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담양구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의 주심 재판장이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이 어제 퇴임해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